당시 제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일에 집중한 것도 있었고, 사실 어릴 적부터 믿음이 약한 저에게 교회는 곤욕스러운 일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매번 교회를 가는 척만 하고 안 가서 부모님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두들겨 맞을수록 오히려 저는 교회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 이후로 교회라면 질색하며 맞으면서도 교회를 안 가게 되자 오히려 어머니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할 정도로 저희 집안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지나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일을 핑계로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한으로 남는지, 어떻게든 결혼만큼은 절대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심이 굳건한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셨나 보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실 결혼 생각하기 힘든 28살,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것은 제 의지보다는 부모님 의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압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내의 스타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이상형에 가까운 현모양처 같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고 온순한 그녀에게 푹 빠지기도 했었죠. 아내는 정말 착했습니다. 아니,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연기를 잘했습니다. 정말 제가 회사 간다고 도시락도 싸다 주고, 집에서 제 생각나서 들고 왔다며 자기가 만들었다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등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말하던 그녀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개념 있는 여자로 연기하며 나가서는 얼마나 오빠가 힘들게 돈을 버는데 자기는 명품도 안 좋아하고 그냥 소소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만 있으면 단칸방에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던 그녀였었죠. 결국 그 모습에 저는 홀라당 넘어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터졌다기보다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저 결혼할 때 집에서 도움을 주시고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구축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기대했던 게 신축 아파트였나 봅니다. 거기다가 가당찮게도 공동 명의까지 바랬었나 보더군요. 저희 본가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유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았고, 아버지부터가 엄청난 자린고빚이라 그 흔한 외제차는커녕 자동차조차 타고 다니질 않았고,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니십니다. 본인부터가 만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서 못 쓰시는 분이시다 보니 못난 아들 결혼한다고 1억이나 빌려주셔서 전셋집 구한 것도 저는 감지덕지인데, 아내는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걸 알고는 나름 엄청난 신혼집을 꿈꿨나 봅니다. 한편으로 웃기기도 한 게, 저희 본가집은 유명한 주상 복합에 살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진짜 방도 오래된 구식 빌라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아파트를 사시면서 어쩔 수 없이 주상 복합으로 이사 온 거였죠. 아버지가 현재 살고 계신 집 역시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쓸데없이 집만 넓다고 엄청난 불만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돈을 줘야 집을 사는데 주상 복합이라 애초에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꿈에 빠졌었던 거죠. 급기야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하더군요. 우리 언제까지 이런 전셋집에 사느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하길, 아니, 우리 형편에 이런 전셋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불만을 드러내며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냐고, 자식들 좋은 집도 사주고 그래야지 오빠가 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다가 집을 해준 거 아니냐고 따지길래 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돈을 우리가 맡겨놨냐고, 1억이란 돈도 받은 게 어딘데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말하였고, 추가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내 보고 자기 집 가서 돈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럼 좋은 아파트 들어가자고요. 그러자 아내는 저를 노려보더니 소리를 빽 하고 지르면서 말하길, 우리 집 돈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딴 소리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결혼식장 규모부터
예물 반지까지 저희 집에서 해준 것만 모두 딴지를 걸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내는 결혼할 때 혼수랍시고 해온 게 평생 일 한 번 안 해서 처가에서 1,0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벌은 돈이랑 해서 2억 4천에 대출까지 만들어서 전셋집을 구했던 거고요. 예물 반지 따지기 전에 너부터 혼수 제대로 해오던가, 우리가 한 거에 비하면 본가에서 해준 게 얼만데 라고 말하자 갑자기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무시무시한 욕설을 내뱉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자 뭘 보냐며 또 욕을 하는데, 와,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피하고 나가자 전화에 문자로 온갖 욕설을 다 적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치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느 정도 화가 풀렸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게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알았다면 모를까, 이미 혼인신고도 모두 끝마쳤는데, 이런 여자였다니 하면서 이 여자는 자격지심 덩어리인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언제나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들고 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다시 주워서 깎고 있으면 일부러 자기한테 더러운 사과를 먹이려고 떨어뜨렸다는 개소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악녀 역할을 하는 여자가 나와서 제가 개념 없는 여자네 라고 말하면 지금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저 여자한테 하는 거였냐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번 화를 내면 그냥 웃고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욕 모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뺨 따고 한 대 때리기 직전까지 폭발하려고 하자 아내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에 저도 이성이 갑자기 돌아오더군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몰아가고 욕설을 하고 비꼬아대면서도 자기는 비폭력주의니 뭐니 하면서 자기 같은 아내는 세상에 둘도 없을 거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걸 보니 저도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서 아내에게 이혼 서류만 보내자 아내는 저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면서 처가 식구들까지 몰려와서 쇼를 해댔고, 결국 그 자리에서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해왔던 욕설과 문자 내역들을 저희 부모님과 처가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싹 다 공개하자 저희 아버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걸 보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는 그냥 아내와 성격 차라고 말했고, 저한테 다시 아내를 잘 구슬려서 만나보라고 하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제가 온갖 입에 담기도 힘든 욕들을 일상에서 아내에게 듣고 사는 줄은 상상도 못하셨던 거죠. 장모님은 그걸 보고도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네가 얼마나 우리 딸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우리 착한 딸이 그런 몹쓸 말을 입에 담았겠냐는 말에 저도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어디서 쓰레기 같은 년 팔려고 그러냐고. 이 정도면 집에서도 이 짓거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텐데, 부모한테는 욕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잘못한 건지 당신 딸이 잘못한 건지는 부모인 당신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나한테 시집와서 저렇게 변했다는 헛소리는 그만두고 이혼 안 해줄 거면 이 내용까지 싹 다 해서 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할 거고 소송 또한 걸 거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날뛰는 장모와 아내를 말린 장인이 저희 부모님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는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전처와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가면서 저희 살던 신혼집에 온갖 성질을 다 부려놨더라고요. 식기나 가구 어떻게 다 때려 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창문도 다 깨부셔놓고 신혼물품들도 다 박살내고 자기가 사온 건 싹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바닥까지도 망치로 부셔놔서
그 돈 청구한다고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그냥 그런 년이랑 2번 다시 얽히지 말라고 하시고는 그 돈을 전부 다 아버지께서 배상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는 제가 돈 때문에 여자한테 그런 소리나 들으면서 참고 살았다는 게 안타까웠는지 생전 돈 한 푼 안 쓰시던 아버지께서 외제차 한 대와 그 당시로도 8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증여세까지 다 내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기가 소개해준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재혼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 조건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냐며 사주신 거였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시장 나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걸 아니까 저는 참 고맙고도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 현재 아이까지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만 제 결혼이 신호탄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까지 작년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장에 갑자기 전처가 나타난 겁니다. 정말 이혼하고 나서는 10년이 넘도록 소식조차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서럽게 우는데 이걸 나가라 하기에도 그렇고 현재 아내 눈치도 보이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딸처럼 자기를 아껴주셨다며 자기도 발인이랑 입관식을 다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아내는 배포가 크게도 전처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못마땅했지만 허락해주자고 했습니다. 사실 전처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전처를 진짜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 꼭 신앙심 좀 제발 가지게 해달라면서 딸처럼 아껴주면서 자기한테 친딸이 생긴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저 역시 그래도 저희 어머니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어딘가 해서 그냥 넘어갔었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 어느 날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뛰어갔고 범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입구에 있는 CCTV에 잡힌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얼굴을 보고는 제가 기겁을 하고 말았었죠. 바로 전처였습니다. 하늘이 정말 노랗게 변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전처는 입관식 때 저희가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폐물들과 저희 부모님 결혼 반지 등을 넣어서 관에 넣는 걸 보았고 그걸 훔치려고 공동묘지에 온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재혼한 남편과 함께요. 그러나 그 깊이가 고작 여자 하나, 남자 한 명이서 파기에는 너무 깊이 묻혀 있었고 끝내 무덤을 파헤치다가 힘이 빠져서 포기하고 달아났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허탈한 웃음만 나왔죠. 결국 이러려고 우리 엄마 장례식장까지 온 거였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왔다고 하길래 아니 그럼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고인의 무덤을 파헤쳐서 물건을 들고 도망치는 게 그게 은혜를 갚는 거냐는 말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로 인해 잠시 미쳐서 그랬다. 한 번만 살려달라 싹싹 빌어대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하고는 법대로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처는 분묘발굴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